안녕하세요.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그 암이 알고 싶다입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종양내과의 김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식도암 치료 중에서 국소변기, 그러니까 식도를 중심으로 병이 몰려있는 경우에 대한 치료들을 알아보았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치료 이후에 재발을 했을 때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앞에랑은 치료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전략도 그렇고.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식도암의 국소변기일 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수술도 하고 항암 방사선도 할 수 있고 한데, 일단 이렇게 수술이 어려운 경우, 약간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암종과 마찬가지로 일단 항암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약물 항암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항암 치료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먼저 얘기를 드릴 것은, 식도암이 서구권과 동아시아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는 식도암이 거의 90% 이상이 편평상피세포암이라고 하는 건 거고, 서구권은 약간 서남, 그러니까 위암이랑 약간 닮은 그런 모양의 세포들이 더 많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지금 미리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항암 치료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그 편평상피세포암 위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얘기를 드린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 거고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아무래도 이제 이유가 좀 차이가 있죠. 이제 우리나라나 동아시아권에서는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이 식도암의 가장 흔한 원인인데, 서구권은 아무래도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역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식도암이 많기 때문에 약간 조직도 다르고 또 생기는 위치도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만 미리 말씀드리고, 다시 얘기 드리면 오늘은 편평상피세포암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도암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할 수 있는 식도암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전이성 치료에서 항암 치료가 중심이 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치료를 진행하나요? 일단 식도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발전이 좀 더뎠어요. 거의 한 20년 정도 동안 그동안 이제 5FU라는 항암제하고 시스플라틴과 같은 백금제 항암제가 이제 기본이 됐었고, 사실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연구들이 있었는데 사실 다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 방금 얘기 드렸던 5FU, 시스플라틴 이런 약제들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면역항암제가 식도암에서 괜찮은 결과들을 보였고, 그래서 최근에는 1차 요법으로 이제 면역항암제와 5FU, 시스플라틴 이런 약제를 같이 쓰는 것들이 꽤 괜찮은 결과들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던 게 키트루다라고, 이제 펜브롤리즈맙이죠. 성분명은 면역항암제와 기존의 5FU, 시스플라틴 항암제를 병용했을 때 사망 위험도 30-40%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고, 특히나 우리가 PDL1이라는 바이오마크, 암세포에서 발현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높이 발현이 있는 환자분들에게서 그 효과가 좀 더 도드라졌다. 그래서 현재 PDL1 발현이 높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키트루다 플러스 항암제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다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FU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오랫동안 써왔었고, 최근에 이제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항암제가 식도암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근데 그럼 면역항암제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다른 면역항암제에 대한 결과들은 또 어떤가요? 이제 옵티보 면역항암제라고 있잖아요. 이제 그 항암제에서도 좋은 결과를 식도암에서 보였죠. 방금 얘기 드린 것과 비슷한 결과인데, 옵티보에다가 항암제를 병용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였고,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이제 옵티보에 그냥 항암제가 아니고 다른 면역 항암제가 있어요. 이필리무맙, 상품명은 여보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를 병용했더니
기존의 항암제보다도 생존 기간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다. 특히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PD-L1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높이 발현되는 환자분들일수록 긍정적인 결과가 좀 더 도드라졌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그 두 가지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항암제 병용요법, 그리고 옵티보 관련된 이 병용요법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다 승인은 돼 있는 상태인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보험은 안 돼서 좀 비용적인 부담이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면역 항암제가 이제 식도암의 항암 치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PD-L1이라고 하는 그런 표지자가 높을 때 좀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면역 항암제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들이 이제 식도암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장점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장점은 당연히 생존 기간의 개선이 있다. 더 오래 살게 해드린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면역 항암제랑 항암제를 같이 했더니 암이 줄어드는 효과가 좀 컸어요. 근데 이제 이게 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식도암은 다른 암과는 다르게 음식이 내려가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암이 커서 식도를 막으면 음식을 잘 못 드세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는 와중에도 그 식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잘 못 드신다는 건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못 드시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잘 드시게 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암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 보니까 음식을 드시고 하는 그런 기능 개선이 예전 기존 항암제보다 조금 더 분명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면역 항암제 얘기할 때마다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장기간 조금 반응이 있어서 장기간 생존 가능한 환자분들 포션이 좀 많이 늘었다 정도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현재까지는 비용적 부담이 좀 너무 크고 모든 환자에서보다는 아까 얘기 드렸던 PD-L1 발현이 높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환자분들에게서 조금 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의 사용은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정도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5FU 시스플라틴 같은 일반 항암제, 이제 저희가 항암제 종류 중에 또 다른 대표적인 카테고리로 표적 항암제 얘기도 하는데요. 표적 항암제나 이제 다른 치료 방법들에 대한 옵션은 어떤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처음에 이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렸던 건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외국 환자분인데 그분도 식도암 편평상피세포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외국 분이니까 외국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셨는데 나 표적 항암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식도암에서 표적 항암제 쓸 수 있는 거로 돼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막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현재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보면 식도랑 위가 붙어 있다 보니까 약간 혼용돼서 가이드라인이 지금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위암과 닮은 식도암이 꽤 많기 때문에 약간 위암과 비슷한 그 논조로 가이드라인을 적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편평상피세포암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표적 항암제나 이런 것들이 크게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 주셨던 식도암의 이제 우리나라 동양권과 서구권의 차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치료 전략들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유념하고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면역 항암제가 앞으로 많이 사용되고 효과도 좋게 했어도 그래도 또 치료의 반응이 떨어지면서 병이 또 진행하는 경우들이 결국에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다음 치료는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꼭 면역 항암제 플러스 일반 항암제 혹은 면역 항암제가 아니라더라도 그동안 20년간 쓰였던
5FU, 시스플라틴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가 효과가 참 오래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근거가 높은 항암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내에서는 도세탁셀, 에일노테칸 이런 항암제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사실 효과는 조금 제한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연구가 좀 많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효과가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치료에 있어서 이게 항암 치료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은 어떤 거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수술이 어려운 전이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항암제 외에 다른 것들은 좀 보조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분들이 좀 잘 드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식도에 암이 있을 때는 식도가 좁아져서 잘 못 드시기 때문에 항암을 하면서도 그게 줄어들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그걸 빨리 좀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를 들면 소화기 내과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려서 우리가 스텐트 같은 거를 넣어서 식도를 좀 넓혀드린다든지, 간혹 가다가 이제 위에다가 식도가 잘 안 내려가니까 그 밑에다 위에다가 이제 일시적으로 관을 좀 내서 기를 내서 거기로 음식을 드실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방사선을 좀 하면서 그 식도의 암을 좀 빨리 줄여서 좀 드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담당 종양내과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전이성 식도암 그리고 재발성 식도암의 치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엔 면역 항암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료 여건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과, 식도암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잘 먹는 거, 영양을 잘 보충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도암 치료를 이제 받고 계시거나 이제 식도암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께 말씀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식도암이 사실은 아주 흔한 암은 아니죠. 5대 암은 아니니까. 하지만 저희가 또 흔하게 접하는 암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열심히 치료하시면 좋겠고요. 항암 치료 일단 열심히 하시면서 아까 계속 얘기 드리지만 영양 공급이 잘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꼭 통해서 그거를 좀 같이 한다 그러면 분명히 항암 치료의 결과도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들 힘내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다른 약제와 조합들이 계속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양 부분들도 말씀 주신 것처럼 잘 챙기면서 긍정적인 치료 효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식도암에 대한 전이성 식도암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